끝까지 생존할 수밖에 없는 코인들이 정말 몇 개 남지 않는 달러의 역사 또한 점점 저물어가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,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면서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70-80%요? 저는 90%까지도 다시 한번 가능한 장이 연출될 수 있다. 옥토버 랠리,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옥토버를 업토버라고도 또 불리기도 하잖아요. 올해 11월 22일, 올해 연말 정도가 되겠죠. 스위프트에서 문창훈 작가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또 작가님 모시고 확실히 최근 코인 시장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투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근데 비트코인이 가격을 보니까 한화 기준으로 거의 한 1억 7천만 원까지 가려다가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한 1억 5천만 원 정도, 뭐 장중에는 살짝 깨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약간 급락을 했거든요. 근데 최근에 보면은 베스트셀러 인구절벽 저자 해리덴트가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비롯한 기술주 전반에 대규모 폭락이 발생할 수 있다. 특히 1929년 대공황보다 위험하다.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일단 해리덴트가 말한 것처럼 금융시장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하나의 경고는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어떤 패닉셀에 편승을 한다? 이 부분은 오히려 또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판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고 법안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필두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격변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화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, 말씀 주신 것처럼 1929년에 경제 대공황도 있었고 뭐 2008년에 금융위기도 있었고요. 지금 현재로서는 뭐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에 있는데 사실상 금융에 대한 어떤 시스템 자체가 한 번 정도의 변환되는 시기가 있어야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립토 버블장 이후에 큰 한 번의 시스템 리스크,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한 버블이 깨지는 그런 순간이 다시 한번 충분히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지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 수립도 반드시 필요하겠죠. 우리가 암호화폐판을 볼 때 너무 단순하게 뭐 단타성으로 혹은 이 코인이 좋다더라 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이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력, 이제 섀도우 가버먼트라고 하는 그림자 정부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의, 뭐 누군가는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는 있겠지만 그 로스차일드 가문을 필두로 한 유대계 금융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뷰 자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화폐에 대한 역사를 한번 돌아봤을 때 뭐 16세기 뭐 르네상스 시대 그 전으로 가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뭐 스페인의 은화부터 해서 뭐 18세기에는 영국의 파운드화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영란은행의 공매도를 치면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과정, 그 로스차일드가 유럽을 제패하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었죠. 그러면서 이제 달러화가 만들어졌고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이제 금 1온스당 35달러라고 하는 하나의 금 본위제가 만들어졌고요. 그 이후에 1971년에 닉슨 쇼크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달러 기축 시대가 열렸는데, 사실상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, 즉 스위프트 1.0망의 이 수명 자체는 점점 끝나가고 있다. 달러의 역사 또한 점점 저물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.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면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가미된 하나의 스위프트 2.0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 구조를 설계하고 이제 전환기를 준비하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크립토 버블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고 닷컴 버블이 꺼졌던 것처럼 크립토 버블도 꺼지면서 옥석 가리기가 만들어지겠죠. 끝까지 생존할 수밖에 없는 코인들이 정말 몇 개 남지 않는 그런 완전한 웹 3.0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. 그래서 화폐에 대한 형태가 지금 막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에 또 있잖아요. 뭐 법정 화폐가 보이는 돈에서 종이지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CBDC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지 않는 돈 쪽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블록체인과도 불가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블록체인 코인 회사들이
규제를 준수하면서 기관의 채택을 도모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단편적으로 버블에 대해서 오는 것 같다, 뭐 안 오는 것 같다, 리스크가 더 커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또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시행착오라든지 힘듦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화폐에 대한 변천사라든지 금융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시고 진정성 있게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역대급 버블 붕괴가 오긴 오는데 그게 아직은 아니고 먼저 이 크립토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절정을 찍은 다음에 올 것이다. 이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거와 관련돼서 좀 질문이 있는데 이 옥토버 랠리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. 일반적으로 8, 9월에 좀 약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그러면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? 네, 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그리고 뭐 해외에 대한 어떤 매크로 분석가라든지 크립토 투자자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옥토버 랠리,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옥토버를 업토버라고도 또 불리기도 하잖아요. 네, 네네. 이제 앞에 업자로 그쵸, 바꿔가지고. 그쵸. 네.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8, 9월에 워낙 계절적 요인으로 좀 조정받는 그런 역사적인 패턴이 반복됐다 보니까 뭐 september가 아닌 레드템버다 뭐 이런 식의 별명도 붙여져 있는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번에도 역사적인 사이클이 반복될까? 뭐 이 부분도 당연히 뭐 그럴 확률이 있긴 있겠죠. 하지만 그것에 너무 맹신을 해가지고 내가 9월 달에는 조금 뭐 빠질 거를 대비해서 좀 팔았다가 다시 저점이 오면 포지션을 들어가서 더 싸게 매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뭔가 샀다 팔았다 하는 행위는 저는 길게 봤을 땐 그리 좋지 못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본인만의 투자에 대한 어떤 전략, 이 주기, DCA라고 하죠.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을 본인만의 색깔로 만들어 가면서 꾸준히 수량에 집중을 하시고 그 코인에 대한 펀더멘탈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번에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아니면 연말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. 뭐 더 늦어지면 내년 1분기에 버블장이 올 수도 있겠죠. 그만큼 그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세력들, 고래들은 개인들이 돈 벌기는 어렵게 하는 구조로 꾸준하게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있고 특히나 단타 물량들, 롱 물량, 숏 물량에 배팅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꾸준하게 청산을 시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정성 있는 공부가 수반돼야 되는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번 정도의 버블장이 오면서 개인의 탐욕을 그들이 또 활용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알트 시즌 자체는 저는 불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 혹시나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트 시즌에 대해서 나도 돈 좀 벌어볼까 이게 아니라 정말로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개인의 돈을 빼앗는 그런 시기가 또 알트 시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. 정말로 천천히 한번 적금식으로 모아가야 되겠다. 이런 식의 마인드셋이 탑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작가님과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려보면요. 비트와이즈 자사운용의 매튜 휴건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인터뷰에서 이 비트코인의 4년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. 아무래도 이 ETF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 따른 이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뭐 반감기 나오고 나서 또 1년 후부터 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런 공식이 깨졌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한 7, 80% 즉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되는 그런 시대 역시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.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저도 이제 비트와이즈 자산 투자 책임자의 CIO 매튜 호건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저도 굉장히 자주자주 좀 들여다보거든요. 또 저보다도 매우 이력이 높으시고 해외 투자자로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뷰도 저 또한 당연히 이제 체크를 하면서 저도 이제 고려를 좀 해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조정이 왔더라도 아직까지는 1억 원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도 꽤 좋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. 뭐 전체 시가총액 봤을 때
뭐 탑 5 정도 아래 들어가는 이미 뭐 탑 10 안에는 이미 들어와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거워진 상황인 건 맞습니다. 그래서 매토곤이 말한 것처럼 70, 80% 정도에 폭락하던 그 시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비트 같은 경우는 7, 80%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7, 80%요. 저는 90%까지도 다시 한번 가능한 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4년 사이클 끝났다라는 이 말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맞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올해 하반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의 자산 시장과 연결되는 현물 ETF가 뚫렸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와도 같이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방증하죠. 그래서 현재 뭐 금리 이슈라든지 매크로적인 전쟁 이슈, 뭐 러우 전쟁의 종전이 언제 끝나는지 혹은 암호화폐 쪽에서의 법안들이 통과가 언제쯤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자체가 워낙 상반기가 안 좋았고 지금 3분기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시기는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오히려 조금 조정이 온다면 바이 더 딥을 통해서 본인의 수량을 조금 더 확보해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궁금한 게 앞서서도 이제 역대급 버블장이 한번 온 다음에 그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언제인지가 알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인 그런 상황? 이를테면은 뭐 트럼프의 이 관세가 역풍을 맞으면서 뭐 본격적인 미국이 뭐 침체로 들어간다든지 달러 패권이 약화된다든지 약간 그런 시그널이 있을까요? 한 뭔가 이 포트폴리오를 좀 최대한 이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쪽으로 조정해야 되는 그런 한 시점이나 그런 뭐 힌트라든지 그런 시그널 뭐가 있을까요, 그러면?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준의 금리나 기조를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,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복합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혹시라도 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50bp, 100bp씩 좀 급하게 내린다라고 한다면 경제 위기를 대비한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또 무엇보다 금융망과 한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11월 22일 이제 올해 연말 정도가 되겠죠. 스위프트에서 새로운 국제 메시지 표준인 ISO 20022 이 메시징 표준이 완전히 마이그레이션 돼서 공존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. 그때가 됐을 때는 이제 스위프트 망 자체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바뀌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후로 해서 한 번 정도의 버블장과 그 이후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듯한 붕괴 시점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무엇보다 암호화폐 현물 ETF에 대한 신청 관련해서 블랙록이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. 물론 뭐 XRP나 솔라나 그 이외의 메이저 코인들 지금 현재 신청돼 있는 것만 100건 가까이 됩니다. 뭐 92건, 96건, 뭐 기사에 따라 조금씩 카운팅 숫자는 다르지만 거의 90개를 웃도는 숫자이기 때문에 많은 호재거리가 좀 남아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하지만 그 블랙록에서는 아직까지 뭐 솔라나나 XRP 현물 ETF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하는 시기와 함께 좀 버블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SEC가 언제쯤 완전히 승인을 혹은 거절을 해야 되는지 그 파이널 데드라인이 올해 4분기 특히 연말 정도에 다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. 10월 중순부터 11월 때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SEC가 결정을 해서 승인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. 아무쪼록 그 블랙록의 신청 시기와 SEC가 받아들이는 시기 또한 우리가 좀 면밀하게 봐야 되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된다면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이라고 하거든요. 이제 핏 21 법안과의 골자와 같이 이어가는 그런 법안인데 암호화폐에 대한 70%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자 또 이제 SEC가 지금까지 증권이라고 간주하면서 코인 시장을 쥐락펴락했다면 이제는 CFTC라고 하는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에서 상품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그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것 또한 뭐 9월에서 10월 정도 이제 뭐 상원 농업위원회라든지 은행위원회에서 초안을 발표하고 완전히 승인되는 게 한 10월, 11월 정도로 지금
지금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. 그 법안 통과도 암호화폐를 굉장히 호재거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자체를 좀 브로드하게 보면서 물론 이제 9월달 3분기 남아있고 10월, 11월, 12월 남아있지만 연준의 어떤 스탠스, 스위프트의 마이그레이션 일정, ETF에 대한 포문이 언제쯤 열리는지, 블랙록의 움직임,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리티 법안까지 한 가지 더 가미시킨다면 러우 전쟁에 대한 그런 봉합 이슈, 종전이라든지 휴전 협상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암호화폐에 대한 버블장, 주식에 대한 버블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광란의 파티를 즐길 때 정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업비트 빗썸 통해서 돈을 넣을 때 오히려 그때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때는 확실히 뭐 비트코인이나 XRP나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네네. 어느 정도는 또 현금화하는 전략도 본인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.